케이틀린 클락의 새로운 코비 한정판 신발이 1분도 안 돼서 동났습니다. 이 일로 트위터가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신발을 놓쳤다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어떤 스포츠용품점 앞에는 사람들이 밤새 줄을 서서 거의 캠핑을 하다시피 하며 그 신발을 구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봤습니다. 나이키가 방금 10년 만에 가장 큰 대형 사고를 쳤고 에이자 윌슨은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겁니다. 그동안 나이키는 윌슨의 브랜드를 띄워주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죠. 하지만 정작 케이틀린 클락은 신발끈 묶는 모습 하나만으로도 소셜미디어를 발칵 뒤집어 놨고 나이키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겁니다. 드디어 나이키가 케이틀린 클락 한정판을 내놓은 거죠. 이게 케이틀린 클락이 WNBA에 입성한 이후 처음으로 찍는 나이키 단독 광고 아닌가요? 여기저기 잠깐씩 얼굴을 비춘 적은 있지만요. 이 행사 저 행사에 일부러 참여하기도 했고요. 여러 행사에 얼굴을 비추긴 했지만 오직 케이틀린 클락 혼자만 나오는 공식 광고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네요. 나이키는 수년간 엉뚱한 슈퍼스타에게 모든 걸 걸었던 거죠. 이제야 현실의 매운맛을 제대로 본 셈입니다. 그리고 진짜 돈이 되는 스타 쪽으로 방향을 틀자 윌슨은 거의 드라마 한 편을 찍으면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 소동이 단순히 멋진 운동화 한 켤레 때문에 벌어진 건 아니잖아요. 이건 사실상 나이키가 우리가 몇 년 동안 헛다리 짚었다고 인정하는 꼴이에요. 클락은 존재만으로도 어르신들 페이스북 피드보다 더 심하게 홈페이지를 마비시켜버리는데 말이죠. 케이틀린을 지지하신다면 아래 아기염소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갑시다! 이 신발은 원래 케이틀린만을 위한 특별 색상으로 알려졌었는데요. 며칠 전 나이키 공식 이미지가 유출되면서 이제 모든 사람이 이 신발을 신을 기회를 갖게 될 거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팩트체크 한번 들어가 보죠.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에이자 윌슨의 신발요? 물론이죠. 출시될 때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아직 재고가 너무 많이 남아서 곧 땡처리 코너로 갈 운명이라고 합니다. 한편 케이틀린 클락은 자기만의 시그니처 라인이 나오기도 전에 코비와 협업한 모델을 선보였고 13,000켤레가 약 1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5분도 아니고 10분도 아닌 말 그대로 60초였어요. 이건 그냥 신제품 출시가 아니라 흡사 전쟁터였습니다. 이번 주의 최고 운동화는 케이틀린 클락의 코비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모두의 관심이 이 신발에 쏠려 있으니까요. 만약 이 신발을 정말 원하셨다면 발품 좀 파셨어야 했을 겁니다. 내일 풀리는 물량이 고작 13,000켤레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기에 엄청나게 높은 리셀가까지 더해지면 이 신발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건 이번 케이틀린 클락 운동화 출시가 좋은 선례가 되어서 앞으로 다른 선수들의 한정판 코비 모델들도 일반 대중에게 판매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나이키 웹사이트는 그냥 느려진 수준이 아니라 거의 100기를 들었습니다. 리셀 시장은 즉시 불이 붙었고 가격은 $350에서 무려 $600까지 치솟았습니다. 케이틀린 클락 관련 상품이 진열대에 오르면 그건 마치 역대급 블랙 프라이데이 같달까요? 그 시간 동안 윌슨의 라인은 먼지만 쌓여가다가 조용히 떨이 판매 코너로 옮겨졌습니다. 이거 정말 물건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이 신발 지금 엄청나게 인기라고요. 혹시 봇 돌리는 분이나 신발 구해줄 인맥 있는 분 없나요? 제가 2켤레나 필요하거든요. 하나는 신발장에 고이 모셔두고 다른 하나는 직접 신어야 하거든요. 이거 진짜 대박 아이템이라니까요. 리셀앱에서 $600나 주고 사고 싶진 않아요. 자, 이제부터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나이키가 에이샤 윌슨 신발 하나 만들어 주려고 무려 2년을 통째로 쏟아부었잖아요. 진짜 무슨 여왕님 대접하듯이 다 해줬어요. 로고도 따로 만들어주고 디자인도 마음대로 고르게 하고 신발 여기저기에 개인적인 디테일들을 다 새겨 넣었죠. 부모님을 기린다는 켈트 문양에다가 할머니가 입에 달고 살던 말씀을 밑창에 새기기까지 하여튼 별걸 다 넣었다니까요. 이건 농고화가 아니라 그냥 끈달린 가족 앨범 수준이었어요. 그 순간부터 AJ 윌슨한테 있던 정이 싹 떨어지더군요. 이제 그 여자 의견은 듣고 싶지도 않아요. 앞으로 무슨 소리를 하든 그냥 귀뜸으로도 안 들을 겁니다. 아니,
나이키랑 계약한 걸 2년 동안이나 숨기고 있으면서 그 2년 내내 타임지 같은 데 나와서는 케이틀린 클락에 대해 온갖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한번 찾아보세요. 타임지에서 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직접 보시라니까요. 그래놓고 정작 본인은 그 기간 내내 나이키랑 계약한 상태였다는 거죠. 반면에 케이틀린은 아직도 코비 시리즈 돌려 신잖아요. 자기 로고도, 자기 잃은 건 신발 라인 하나 없는데도 말이에요. 그런데 웃긴 건 그렇게 파는 신발이 윌슨이 공들여 만든 그 명작보다 말도 안 되게 더 잘 팔린다는 사실입니다. 나이키는요, 윌슨한테는 진짜 온갖 보물을 다 안겨줬어요. 근데 클락은 그저 남이 신던 거 물려 신는 수준인데도 가만히 있어도 인터넷을 뒤집어 놓잖아요. 이거 거의 비극에 가깝죠? 뭐 거의 그렇다는 얘기고, 아무튼 드디어 나왔습니다. 케이틀린 클락의 나이키 시그니처 슈즈가 드디어 발매된다는 소식입니다. 작년에 계약했는데 제 생각엔 신발이 한 1년은 늦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드디어 나온다니 신나긴 하는데 좀 거슬리는 게 뭐냐면 이게 코비랑 콜라보라는 점이에요. 물론 코비, 전설적인 선수고 존경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말 대단한 선수였죠? 근데 제 생각에는요, 케이틀린 클락은 이미 자기 혼자서도 충분한 스타고 자기만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첫 번째 신발만큼은 고인이든 현역이든 다른 선수랑 엮지 말았어야 한다고 봐요.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케이틀린은 첫 신발은 오롯이 자기만을 위한 완전 새로운 디자인으로 나왔어야 해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들 쉬쉬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죠. 바로 에이샤 윌슨의 그 내가 최고야 하는 태도 말입니다. 이 여자는요, 선거철 정치인들보다 더 악착같이 자기 이름 알리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원하던 자기만의 신발도 드디어 손에 넣었고, 뭔 뜻인지 아무도 모르는 희한한 로고도 받았고, 심지어 말리아 오바마가 감독했다는 삐까뻔쩍한 나이키 광고까지 찍었죠.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이 자기한테 박수갈채를 더 보내줘야 한다는 듯이 굴어요. 반면에 케이틀린 클락은 그냥 코트에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30피트짜리 장거리 슛 하나 툭 던지면 어라? 어느새 마이크 조던 이후 나이키 최고의 여자 선수 흥행 보증수표가 되어버렸죠. 윌슨은 저기서 목청 높여가며 날 인정해달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클락은 그냥 가만히 자기 농구 잘하는 것만으로 조용히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 그 신발이 개발되고 그 컬렉션이 만들어지는 그 와중에 한 짓이 뭐냐면 케이틀린 클락을 악마로 만들고 무슨 특권이나 잔뜩 받은 백인 여자애처럼 몰아가려고 했다는 거죠. 자기가 가진 모든 걸 자기 실력으로 얻어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이건 인종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선과 악의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 이거 좀 사악하다고 봐요. 아니, 그냥 사악해요. 이건 그냥 나쁜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서서 자자 여러분 진정하세요 워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잖아요. 케이틀린 클락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신발 계약 땄다는데 좋은 일이죠. 저도 계약했어요. 제 거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곧 나올 거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었는데 안 했죠. 제일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나이키가 에이샤를 띄워주려고 정말 발악을 했다는 겁니다. 2천만 달러가 넘는 연장 계약을 안겨주고 무슨 숨겨진 보석 같은 이미지로 포장해서 대대적인 광고 캠페인을 벌이고 카페인이라도 한 사발 들이켠 텔레마케터처럼 그녀의 스토리를 엄청나게 띄워줬죠. 근데 결과가 어땠죠? 케이틀린이 그냥 타고난 그 아우라는 절대 흉내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클락은 단독으로 8년간 2,800만 달러라는 잭팟을 터뜨리면서 나이키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는데도 순식간에 여성 라인업 최강자로 등극했습니다. 클락이 나이키 장비 차고 코트에 등장하기만 하면 그 자체가 수백만 달러짜리 광고나 다름없어요. 따로 콘티를 짤 필요도 없었다니까요. 윌슨은 스타일리스트에 대본 작가에 안무까지 짜서 홍보해야 되는데 말이죠. 클락은 그냥 공이랑 골대만 있으면 돈을 막 찍어내는 수준이에요. 최근에 나이키에서 케이틀린 클락을 모델로 한 따끈따끈한 광고 하나를 공개했는데 바로 오늘 출시된 본인의 시그니처 코비 신발 광고였죠. 이 광고를 제가 어제 소셜미디어에서 봤거든요. 와,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광고 중에 클락이 라커룸에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눈을 딱 뜨는 순간 그 눈이 꼭 뱀눈처럼 변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확대해보면 그게 사실 코비 로고였던 거죠.
자, 이제부터는 좀 냉정한 비즈니스 현실을 파헤쳐보죠. 에이샤 윌슨이 꿈꾸던 모든 환상이 와르르 무너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케이틀린 클락, 단 한 명이 아이오와주에만 가져다준 경제 효과가 무려 8,200만 달러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네,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8,200만 달러요. 이 모든 게 웨스트 디모인 출신 23살짜리 선수 한 명이 NCAA 기록을 전부 갈아치우기로 마음먹은 덕분이죠. 그 영향력이 어찌나 막강한지 거의 문학의 운석이 떨어진 수준이에요. 이런 상황에 나이키 임원들은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눈앞에 있는 여자 마이클 조던을 못 알아보고 윌슨으로 어떻게든 다른 스토리를 팔아보려고 애썼으니 말 다 했죠. 결과는 첫날부터 네온사인처럼 뻔히 보였는데도 나이키는 무슨 사회정의 점수표에 체크 표시하느라 정신이 팔려서 그걸 못 본 거예요. 오늘 밤 펼쳐질 마법 같은 순간에 모두의 시선이 쏠립니다. 엄청난 쇼가 될 거예요. 공을 튕기다가 그대로 레이업, 콰에게 환상적인 어시스트를 건네줍니다. 심지어 전 나이키 농구 마케팅 총괄이었던 조던 로저스까지 공개적으로 전 직장을 저격하고 나섰어요. 한마디로 축하한다 이 광대들아. 이제 보니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그냥 놓칠 뻔했구나라고 일침을 가한 셈이죠. 아무도 사주지도 않는 브랜드 스토리를 팬들한테 억지로 먹이려고 하다가 나이키 주가는 5년 만에 최저치로 곤두박질 쳤고요. 케이틀린 클락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는 대신에 그들은 윌슨을 띄워주려고 억지로 밈을 만들려는 사람처럼 허둥대고 있었어요. 스포일러 하나 하자면 그 밈은 절대 뜨지 못했습니다. 2021년부터 당신네 회사 주가는 거의 60%나 폭락했어요. 당신네 임원들이랑 이딴 결정을 내린 사람들, 그 사람들 스톡 옵션은 이제 휴지 조각이 됐다고요. 지금 당신들 손에는 마이클 조던 이후로 미국 스포츠계 판도를 뒤흔든 역대급 인물이 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도 이걸 천천히 진행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있었다니 참 신기하네요. 제가 여자 농구 선수 4명의 구글 트렌드 검색량을 보여드릴게요. 이 중에서 케이틀린 클락의 유일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에인절 리스인데 그 선수도 당신들 소속이 아니죠. 미복으로 가버렸잖아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신들이 WNBA에 그렇게나 투자를 해왔잖아요. 몇 년 동안이나 리그랑 선수들을 띄워주려고 엄청 노력해왔고요. 근데 이건 마치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식으로 스스로를 세뇌한 것 같아요. 남자 스포츠에서는 절대 이런 양자택일 얘기를 안 하거든요. 시그니처 모델만 10명은 되잖아요. 솔직히 그 중에 절반은 시그니처 신발 가질 자격도 없는데 말이죠. 그러다 이제 와서야 나이키가 겨우 잠에서 깨어나는 모양새입니다. 케이틀린 클락의 코비 신발이 출시되자마자 인터넷이 느려지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폭발해버렸어요. 완전히 서버가 터져나간 거죠. 그동안 에이샤 윌슨은 저 구석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었겠죠. 몇 달 동안 공들여서 치밀하게 기획한 출시 행사가 클라크가 아무 홍보도 없이 화요일에 툭 던진 신발 하나에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이 차이가 너무 극명해서 거의 코미디 수준이죠. 윌슨은 티저 광고에, 화보 촬영에, 인플루언서 초청에, 홍보 투어까지 다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도 신발 팔기가 버거워요. 근데 클라크는 그냥 사진 한 장 올렸을 뿐인데 다음날 보면 사람들이 마치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플레이스테이션 5를 사려는 것처럼 동매를 몇 바퀴씩 줄을 서고 있죠. 그리고 그거 아세요? 에이저 속을 진짜 뒤집어 놓는 게 뭐냐면 나이키가 드디어 제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몇 년 전부터 다 알고 있던 사실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클라크는 단순히 운동화만 파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희망과 열기, 그리고 당신도 저 로고 앞에서 3점 슛을 쏠 수 있을 거라는 꿈을 파는 거죠. 대중은 지갑을 열어서 아주 명확하게 자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케이틀린이 바로 내일이라면 윌슨은 어떻게든 화면에 계속 나오려고 어제의 화제성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신세고요. 결국 그녀를 다른 9명의 여성들과 함께 슈퍼볼 광고에 넣었는데 다른 선수들에겐 미안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만큼 판을 뒤어흔들지 못했어요. 그때 광고 문구가 이길 수 없다면 이겨라였죠. 제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해석은 당신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자 농구를 둘러싸고 인종 갈등을 부추기고 온갖 황당한 짓을 벌이는 미디어와 평론가들이 이미 점령해버린 이 정치적으로 분열된 대화에 끼어들기를 말이에요. 이길 수 없다면 이겨라. 당신들 손에는 유니콘, 선택받은 자, 모두가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바로 그 사람이 있는데도요. 그런데 당신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었던 거죠. 게토레이, 스테이트팜, 게임리지, 윌슨 농구공까지 전부 케이틀린 클라크를 통해 자기 목소리를 내는 법을 터득했어요. 제발 부탁이니까 뭐라도 좀 해보세요. 시장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윌슨 팬들이 트위터에서 아무리 옹호글을 퍼날라도 나이키는 윌슨에게 온갖 특혜를 다 퍼부어줬죠. MVP 트로피, 올림픽 메달, 끝도 없는 홍보까지 밀어줬지만 클라크가 힘들이지 않고 만들어내는 그런 진짜 배기 열광은 돈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물론 서류상으로 보면 윌슨의 이력은 번지르르 하죠. 하지만 클라크가 사람을 끄는 매력은 경기 기록표 따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녀는 그냥 농구 선수가 아니에요. 재미로 어시스트를 뿌려대는 살아 숨쉬는 팝문화 현상 그 자체라고요. 그리고 나이키는 이 사실을 너무 오랫동안 깨닫지 못하고 헛발질만 하다가 드디어 상황 파악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클라크가 자연스럽게 뿜어내는 아우라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녀는 이 스포츠의 얼굴 마담으로 자기를 내세워달라고 구걸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나타나서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줬고 세상이 자연스럽게 그녀를 중심으로 뭉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반면에 윌슨은 마치 지역선거에 출마한 사람처럼 슬로건 내걸고 동정심에 호소하고 더 존중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거의 유세를 하고 있죠. 전 이 상황이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케이틀린 클라크가 그 난리를 겪는 내내 아무런 옹호도 없이 방치했다는 게 정말 한심해요. 게다가 나이키도 똑같이 나쁜 놈들이에요. 왜냐면 그들도 나서서 케이틀린 클라크를 변호하거나 이봐요, 우리 에이좌 신발도 곧 나와요. 에이좌 신발 나오니까 좀만 기다려요. 케이틀린 클라크도 자기 몫을 챙길 겁니다. 이런 말 한마디 안 했으니까요. 전 이 전략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당신들은 없어도 돼 논란만 만들고 있어요. 없어도 될 분열만 조장하고 있다고요. 없어도 될 인종 문제를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나이키의 방향 전환은 똑똑한 걸 넘어서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은 윌슨의 이미지를 밑바닥부터 공들여 만드느라 클라크가 혼자 힘으로 WNBA 전체를 대중의 관심 속으로 끌어올리는 걸 놓치고 말았어요. 클라크 경기는 시청자 수가 100만은 가뿐히 넘는데 다른 경기들은 30만 명만 봐줘도 감지덕지인 수준이죠. 클라크가 도시에 떴다 하면 티켓 판매량이 그야말로 폭발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슈퍼히어로 옷이라도 입는 것처럼 클라크 유니폼을 입고 다녀요. 이건 마케팅팀이 포토샵으로 만들어낸 인기가 아니에요. 모든 브랜드가 꿈에서나 그리는 세상을 바꾸는 진짜 스타의 힘이죠. 그러니 클라크의 코비 농구화가 나이키 온라인 스토어에 풀렸을 때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해체한 전설적인 밴드의 재결합 콘서트표를 구하려는 것처럼 새로 고친 버튼을 미친 듯이 눌러댔어요. 반면에 윌슨의 신발이 출시될 때는 마치 나이키가 팬들에게 억지로 떠넘기는 지루한 숙제 같은 느낌이 들죠. 클라크의 신제품 출시는 농구 팬들에게 그냥 크리스마스 아침 같은 날이에요. 솔직히 이번 광고는 모든 면에서 10점 만점에 10점이었어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나이키가 케이틀린을 충분히 밀어주지 않는다고 비난했었거든요. 하지만 칭찬할 건 칭찬해야죠. 제 생각에 최근 한 달 정도 사이에 나이키가 케이틀린 무어에 대해 트윗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번 신발 출시에 맞춰서 홍보하려고 정말 끝내주는 광고를 하나 만들었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바로 오늘 케이틀린 클라크의 새 코비 농구화가 1분도 안 돼서 품절됐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트윗을 정말 많이 봤어요. 이 신발을 놓쳐서 너무 슬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죠. 어떤 스포츠용품점 앞에서는 사람들이 신발을 사려고 모퉁이를 돌아 줄을 서서 캠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러니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윌슨은 자기가 충분히 주목받지 못한다고 몇 년 동안 불평하고 나이키가 왜 이렇게 시그니처 신발을 늦게 내주냐고 징징대고 언론이 자기를 확실한 여왕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화를 냈죠. 그동안 클라크는 그저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면서 명장면을 계속 만들어내고 경기장을 가득 채우면서 윌슨이 항상 꿈꿔왔던 세계적인 홍보대사가 되어버렸어요. 클라크는 왕관을 달라고 떼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실력으로 그걸 얻어냈고 결국 나이키마저 와,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네 라고 말하게 만들었죠.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나이키 서버가 말 그대로 케이틀린 클라크를 감당하지 못했어요. 여긴 수십억 달러짜리 제국이고 최첨단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데도
클라크의 신발을 사려는 팬들의 파도에 서버가 다운된 겁니다. 이건 인상적인 수준을 넘어서요. 역사를 만드는 일이죠. 윌슨 신발이 출시될 땐 기껏해야 작은 소동이 일어나는 정도였는데 말이죠. 클라크의 출시는 디지털 쓰나미를 일으켜서 아마 나이키 투자자 보고용 파워포인트에 공포스러운 그래프로 남을 겁니다. 듣기로는 나이키가 약 14,000켤레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그게 1분도 안 돼서 다 팔렸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 케이틀린 클라크, 시그니처 신발의 미래를 보여주는 신호라면 나이키는 이 브랜드를 런칭할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돈은 당신의 감정을 신경 쓰지 않아요. 윌슨은 하루 종일 자기 트로피나 닦고 있을 수 있겠지만 클라크는 연구실에서 설계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녀의 마법과 연결되고 싶어서 돈을 쓰게 만드는 타고난 매력을요. 나이키는 마침내 윌슨을 밀어주는 것이 2010년에 싸이월드 주식에 거액을 투자하는 것과 같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동안 농구계의 넷플릭스 같은 존재가 바로 옆에서 대학 시절 아디다스를 신고 뛰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그들이 정신만 차렸다면 여성 스포츠 카테고리 전체를 혁신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이제 와서야 부랴부랴 따라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동안 윌슨이 몇 년 동안 대놓고 제발 좀 달라고 애원했던 그 꿈의 시나리오는 클락의 소나귀에 너무나도 손쉽게 굴러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요. 물론 윌슨의 운동화도 계속해서 팔려나가긴 할 겁니다. WNBA의 열성적인 찐 팬들에게 말이죠. 그걸 사는 게 무슨 연대의 표시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요. 하지만 클락의 신발은요. 상상 가능한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완판될 겁니다. 어린아이들, 아빠들, 엄마들, 그리고 WNBA 선수 이름 3명도 채 되지 못하지만 클락의 로고만큼은 배트맨 심벌처럼 알아보는 10대들까지 전부 다요. 이것이 바로 소수 마니아층을 위한 상품과 전 세계적인 대중문화 현상의 거대한 격차입니다. 나이키가 오늘 아침 이 신발을 $190에 출시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시그니처 운동화의 정가였죠.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여러분도 구글에 케이틀린 클락 코비 5라고 검색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스타렉스에서는 현재 $345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고트에서는 $386, 그리고 플라이트 클럽에서는 $375를 부르고 있죠. 명심해야 할 건 이 운동화들이 불과 몇 시간 전에 출시됐다는 겁니다. 정가가 $190였던 신발이 말이죠. 이게 바로 케이틀린 클락 효과입니다. 나이키는 에이자 윌슨을 억지로 슈퍼스타로 만들기 위해 정말 민망할 정도로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죠. 정작 진짜 슈퍼스타는 경기장마다 관중 기록을 갈아치우고 모든 무대를 매진 투어 공연으로 만들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이제서야 그들이 허둥지둥 케이틀린에게 모든 마케팅 역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게 농구보다 훨씬 더 큰 판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클락은 나이, 지역, 팬덤을 모두 초월하는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하나의 문화적 신드롬입니다. 윌슨의 성장 한계는 처음부터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클락은요. 아직 우리는 그녀의 정점이 어디인지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세는 꺾일 줄을 모릅니다. 클락의 영향력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죠. 나이키는 마침내 제대로 된 흐름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윌슨은 글쎄요. 계속해서 더 존중해달라고 트위터에 글이나 올리겠죠. 그동안 울려 퍼지는 계산기 소리와 퍼져나가는 서버가 이 스포츠의 미래를 누가 이끌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두고 보자는 말도 아니고요. 혁명은 이미 한창 진행 중이고 나이키는 그저 잠에서 깨어났을 뿐입니다. 시장은 공들여 기획한 캠페인 따위엔 관심이 없기에 자신들의 진짜 황금 티켓이 누구였는지 이제야 깨달은 거죠. 시장이 원하는 건 오직 케이틀린 클락. 바로 그 하나뿐이었고 전 세계에서 품절된 모든 9사이즈 신발로 그 선택을 아주 크고 명확하게 증명했습니다. 케이틀린을 지지하신다면 아래에 베이비고트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전체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의 소식도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